여러분, 혹시 아파트나 빌라에 살면서 윗집, 아랫집 사람들과 너무 가깝게 지내본 적 있으십니까? 근데 말입니다. 그 가까움이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할 때가 있거든요. 오늘은 같은 빌라 안에서 벌어진 두 커플, 네 남녀의 믿을 수 없는 얽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한 평범한 빌라, 그곳에는 두 쌍의 커플이 살고 있었습니다. 2층에는 은퇴 후 자영업을 준비하는 박영수 62세와 간호조무사 출신으로 성격이 강단 있는 김정숙 59세이, 5층에는 건설업에서 은퇴한 사업가, 기질의 윤병철 65세과 미용실을 운영하는 외향적인 장영자 58세가 살고 있었죠. 이 네 사람은 모두 각자의 짝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겉보기엔 그 어떤 부부보다도 다정해 보였습니다. 영수와 정숙은 15년째 함께하며 서로에게 익숙해져 있었고, 병철과 영자는 늘 붙어 다니며 주변에 부러움을 샀습니다. 빌라 사람들은 이 두 커플을 보며 인꼬 부부라며 칭찬하곤 했습니다. 명절이면 정숙이 직접 만든 전과 나물을 5층에 가져다 주었고, 영자는 새로 만든 김치를 2층에 나눠주며 정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을 정도로 가깝게 지냈죠. 하지만 2층의 정숙은 가끔 남편 영수의 알 수 없는 행동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5층에 사는 장영자를 볼 때였습니다. 영수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리는 순간들이 포착되곤 했죠. 정숙은 그저 이웃에게 보이는 친절이라고 애써 생각했지만 그의 눈에 담긴 감정은 단순한 호의 이상이었습니다. 영수는 평소에는 부드러운 사람이었지만 영자 앞에서는 어깨를 펴고 젊은 시절 인기가 많았던 자신의 이야기를 은근히 자랑하곤 했습니다. 영자도 그런 영수의 말에 밝게 웃어주었죠. 정숙은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가슴속에서 차오르는 알 수 없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숙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2층 현관 앞에서 영수와 영자가 마주 서 있었습니다. 영자는 활짝 웃고 있었고 영수의 얼굴에도 부드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영수가 영자에게 택배 상자 하나를 건네주고 있었죠. 그저 평범한 이웃 간의 일이었지만 정숙은 그들의 대화 속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기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택배를 받아들고 영수 씨 덕분에 오늘 일찍 받을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라고 말했고 영수는 아닙니다. 이웃끼리 당연한 일이죠. 라며 영자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정숙은 그들의 행동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자가 5층으로 올라가고 영수가 집으로 들어왔을 때 정숙은 아무 말 없이 영수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영수는 그저 피곤하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숙은 가슴속에서 차오르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정숙은 애써 모르는 척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조용히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날 이후로 영수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전과 달리 휴대폰을 손에 쥐고 놓지 않았고 잠자리에 들 때도 머리맡에 놓아두곤 했습니다. 정숙은 정호의 휴대폰을 몰래 보려 했지만 그럴 때마다 영수는 잠결에도 휴대폰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던 빌라였지만 이미 2층과 5층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영수의 시선과 미묘한 웃음 속에서 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수의 마음이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김정숙의 의심이 싹트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박영수와 장영자의 관계는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균열은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일들에서 시작되었죠. 첫 번째 계기는 택배 사건이었습니다. 영자의 택배가 2층에 잘못 배달되었고 영수가 대신 받아주면서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택배 안에 든 화장품 이야기를 나누다 결국 카카오톡 아이디를 교환했죠. 두 번째 계기는 엘리베이터 고장이었습니다. 5층까지 걸어 올라가던 영자가 힘들어하자 영수는 그녀에게 물 한 잔을 건네며 누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어요? 라고 농담을 건넸습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는 외로움에 약했던 영자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세 번째 계기는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아내 정숙이 야근으로 집에 없을 때 우산이 없어 2층에 들른 영자에게 영수는 와인 한 잔을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와인을 마시며 서로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했죠. 다음 날 정숙이 발견한 와인 잔에는 립스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이 모든 상황을 의심했지만 영수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얼버무렸습니다. 사소한 만남과 대화로 시작된 박영수와 장영자의 관계는 어느새 걷잡을 수 없이 깊어져 갔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는 이제 단순한 안부 인사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로 시작된 대화는 밤늦도록 이어졌고 서로의 일상과 속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수는 아내 정숙에게 말할 수 없었던 외로움을 영자에게 털어놓았고 영자 역시 남편 병철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공허함을 영수에게서 채워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서로에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영수는 영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따라 영자 씨가 보고 싶네요. 영자는 그 메시지를 읽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마음도 영수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영자는 용기를 내어 답장했습니다. 저도요, 영수 씨. 많이 보고 싶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욱 은밀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첫 만남은 2층과 5층 사이가 아닌 빌라 근처의 허름한 모텔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수는 자신의 집보다 5층에서 더 오래 머물게 되었습니다. 정숙이 야근하는 날이면 핑계 삼아 영자의 집을 찾아갔고 남편 병철이 외출한 틈을 타 영자와 만났습니다. 영수의 마음은 이미 정숙에게서 멀어져 있었고 영자 또한 병철에게서 마음이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균열이 시작되고 선을 넘은 관계는 결국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김정숙은 남편 박영수의 수상한 행동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영수가 거실에서 잠든 틈을 타 정숙은 그의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15년간의 신뢰를 배신당했다는 불안감은 그녀를 멈출 수 없게 했습니다. 휴대폰 잠금 화면을 풀고 통화 목록을 살펴보던 정숙은 충격적인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수리공.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 이름이 5층에 사는 장영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통화 목록에는 수리공이라는 이름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통화한 기록이 가득했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가락이 덜덜 떨리면서 카카오톡
방톡을 열었습니다. 수리공과의 대화창에는 오늘 하루 어땠어요? 로 시작해보고 싶어요라는 영수의 메시지가 마지막으로 보내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정숙은 더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영수의 사진첩에 저장된 모텔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와 시간, 그리고 결제 금액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분노와 배신감에 몸을 가누기 힘들었습니다. 영자 씨, 당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정숙은 영수가 잠든 틈을 타 5층으로 달려갔습니다. 새벽 2시, 빌라의 복도는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5층 현관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잠에서 깬 영자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정숙을 맞았습니다. 정숙은 영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신 우리 영수 씨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뻔뻔하게. 영자는 정숙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 정숙 씨, 이게 무슨 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여 영자를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이거 봐요. 이게 다 무슨 짓인지 설명해봐. 정숙은 영수의 휴대폰 화면을 영자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수리공이라는 이름과 모텔 영수증 사진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영자는 그 모든 것을 확인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큰 소리에 잠에서 깬 윤병철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는 정숙과 영자를 보고 상황을 짐작한 듯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숙 씨,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병철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숙은 울음을 터뜨리며 병철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병철 씨, 당신 여자랑 우리 영수 씨가 바람났어요. 증거도 여기다 있어요. 병철은 정숙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하더니 5층 복도에 서서 영수가 자는 2층을 내려다봤습니다. 정숙이 영수에게 전화했고 영수는 정숙의 전화에 잠에서 깬 채 5층으로 올라왔습니다. 5층 복도에는 정숙과 영자, 그리고 병철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영수가 도착하자 병철은 곧바로 영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2층과 5층, 두 커플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윤병철은 박영수의 멱살을 잡은 채 분노에 찬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남의 집 여자한테 꼬리 쳐놓고. 병철의 눈빛은 살기가 느껴질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병철의 손에 이끌려 휘청거렸습니다. 영수는 정숙과 영자의 슬픈 눈빛을 차마 마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영수의 가슴에 날카로운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병철은 영수의 멱살을 잡고 거세게 흔들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어떻게 됐는데? 이 쓰레기 같은 자식?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인 병철은 영수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 기물 훼손, 정신적 피해, 그리고 보증금 위약금까지 다 내놔라. 병철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들은 마치 준비된 대본처럼 너무나도 구체적이었습니다. 정숙과 영자는 그 말을 듣고 병철을 쳐다봤습니다. 영자는 남편의 입에서 나온 돈 이야기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고 정숙 또한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황에서
냉철하게 돈 문제를 꺼내는 병철의 모습에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말입니다. 영수는 병철의 요구에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철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영수는 겨우 입을 열었지만 병철은 영수의 말을 끊고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영자 평생 받을 정신적 충격을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당장 돈 내놔. 영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정숙은 영수의 옆에 서서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자는 병철의 뒤에 숨어 흐느끼고 있었죠. 그들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영수와 영자는 죄책감과 동시에 서로를 향한 알 수 없는 감정 때문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정숙은 분노와 배신감에 치를 떨었고 병철은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5층 복도에서 벌어진 이 비극적인 대립은 빌라의 다른 이웃들에게도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들은 이웃 간의 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썩어가는 관계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수는 병철의 요구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병철의 말은 너무나도 냉정하고 계산적이었죠. 병철은 마치 돈을 뜯어내기 위해 이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이 보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2층, 5층 커플 모두의 관계는 파탄났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덧없는 욕망과 이기심으로 변해버렸고 그들의 삶은 걷잡을 수 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박영수와 장영자의 불륜이 드러나면서 빌라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특히 김정숙의 분노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윤병철이 돈 얘기를 너무 빨리 꺼내는 모습에 수상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미리 계획이라도 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정숙은 병철에게 더 깊이 캐물으려 했지만 병철은 차가운 표정으로 정숙을 외면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돈이나 준비하세요. 분노에 가득 찬 정숙은 빌라 이웃들을 찾아다니며 병철과 영자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웃들에게 병철 씨랑 영자 씨, 원래 저렇게 돈을 밝히는 사람들이었냐고 물었습니다. 이웃들은 정숙의 질문에 당황해하면서도 한 사람의 입에서 충격적인 소문이 흘러나왔습니다. 정숙 씨, 그거 알아요? 사실 병철 씨랑 정숙 씨도 예전에 단둘이 여행 갔다 왔다면서요? 정숙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병철 씨랑요? 그녀는 병철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습니다. 수년 전 병철이 건설업을 하던 시절 정숙은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병철은 정숙이 일하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정숙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당시 남편 영수와의 관계가 소원했던 정숙은 병철의 따뜻한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병철은 정숙에게 힘들면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해요. 라고 말했고 정숙은 병철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영수와 영자를 만나기 전부터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병철의 제안으로 단둘이 여행을 떠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기억을 애써 지우려 했지만 병철과 함께한 추억은 정숙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이웃의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영수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만 분노했지만 사실은 그녀 역시 영수와 영자를 만나기 전부터 병철과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깊은 죄책감과 동시에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영수와 영자의 불륜에 분노했지만 자신 역시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정숙은 병철이 돈을 요구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병철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숙과의 관계를 이용해 돈을 뜯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숙은 영수에게도 이 사실을 털어놓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영수의 사랑을 잃을까 두려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과거는 현재의 관계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자신의 거짓말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그녀는 더 이상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김정숙은 이웃에게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와 자신의 기억을 되짚어보며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나갔습니다. 과거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자 그녀는 그동안 미처 깨닫지 못했던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정숙은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오래전 남편 영수가 장영자를 볼 때 느꼈던 미묘한 시선. 정숙은 그것이 영수가 영자에게 보내는 새로운 감정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호감이 아니었습니다. 영수는 영자를 보며 자신의 마음이 아닌 바로 정숙의 시선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병철 또한 오래전부터 정숙을 향한 눈빛이 있었다는 것을 정숙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위안을 찾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영수의 집에서 발견한 와인 잔에 묻은 립스틱 자국을 기억했습니다. 당시에는 영수가 영자와 몰래 만났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와인잔이 예전에 병철과 정숙이 함께 와인을 마시던 바로 그 잔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수와 영자가 함께 와인을 마시며 나눴던 대화와 상황은 예전에 병철과 정숙이 했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정숙은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행동이 마치 거울처럼 영수와 영자에게 되풀이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단순히 사랑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숙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은 윤병철이 돈 얘기를 너무 빨리 꺼냈던 순간이었습니다. 정숙은 그가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모든 진실이 밝혀지면서 병철이 돈을 요구한 것은 우발적인 분노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철과 정숙은 과거의 관계를 이용하여 영수와 영자의 불륜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 했던 것입니다. 병철은 정숙과의 과거 관계를 이용하여 정호에게서 돈을 뜯어내려는 사기꾼에 불과했습니다. 정숙은 자신이 병철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분노와 동시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모든 의문이 풀리자 정숙은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한편의 치밀하게 계획된 드라마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영수와 영자의 관계가 자신과 병철의 관계의 복제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모든 상황에 대한 죄책감과 동시에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지만 관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영수와 장영자는 죄책감 속에서도 서로에게 더 깊이 빠져들었고, 김정숙과 윤병철은 돈 문제로 더 깊이 얽히게 되었습니다. 빌라는 여전히 같은 주소, 다른 층에서 서로의 비밀을 쥐고 살아가는 네 사람의 공간입니다. 가까운 이웃이 정말 좋은 걸까요? 아니면 가장 위험한 걸까요? 이 질문은 끝나지 않은 네 남녀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메아리칠 것입니다.